발톱 변형이 아주 심해서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성 발톱 시술을 하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우리들의 피부과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에 잘 생기는 내성 발톱은 초기에는 엄지발가락 가장자리가 약간 붉어지면서 붓고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합니다. 괜찮겠지 생각하며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초기에 빠른 치료를 놓치고 증상을 방치할 경우 발등이 막혀있는 신발을 신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느낄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성발톱 치료를 생각하면 쉽게 내성발톱 수술을 생각합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성발톱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계속 내성발톱 증상을 방치할 경우 통증이 더 심해짐은 물론 염증이 심해져 피하 조직 내 세균이 침범하여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연조직염과 같은 2차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고드는 발톱 뿌리를 파괴하거나 발톱을 탄산가스 레이저로 자르는 수술적 치료가 아닌 발톱 가장자리에 의료용 와이어를 연결하여 발톱이 자라는 방향을 교정하여 근본적으로 내성 발톱이 생기는 원인을 없애는 시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국소 마취 후 진행하는 내성 발톱 수술의 경우 수술 후 통증이 매우 심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발톱이 자라는 방향을 교정하는 내성 발톱 시술은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술 시 통증이 적고 치료 당일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통증을 참지 말고 조기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발톱 질환에 대한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아 본인 증상 정도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성 발톱이 생긴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에 발톱 질환에 대한 풍부한 치료적 경험이 있는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피부과가 아닌 곳에서 증상에 맞지 않는 치료 또는 과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잘못된 시술과 관리로 인해 2차 감염이 생기거나 발톱의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톱 질환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고 원인과 증상 치료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증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발톱이 많이 두껍지 않고 휘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의 단계에서는 발톱이 매립되지 않고 길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심플 스틱 이지만으로도 충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경증과 중증 단계, 발톱이 두껍고 휘어짐이 심한 경우에는 매치 와이어로 시술을 합니다. 단, 가장자리에 와이어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발톱의 길이가 충분해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경증과 중증 단계, 발톱이 두껍고 휘어짐이 심한 경우에는 매치 와이어로 시술을 합니다. 단, 가장자리에 와이어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발톱의 길이가 충분해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홍반, 부종, 압통, 진물이 동반하는 중증도 단계에서는 매치 와이어 또는 오니코 클립으로 시술을 합니다. 너무 두껍거나 심하게 휘어져 있는 족업이 아니면 간단한 시술을 통해 서서히 임상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중등도 이상에서는 발톱을 탄산가스 레이저로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발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성 발톱은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받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 초기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으로 발톱 질환 관련 경험이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시고 본인의 증상에 맞는 올바른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